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어제 있었던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 경기 준비했는데요, 중간에 경기 강도가 플레이오프로 연상시키는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두 팀은 스토리가 있죠. 지난해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붙어가지고 그때 미네소타가 이기고 올라갔었는데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클리퍼스가 오늘 경기 이제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이겼어, 이런 마인드 말이죠. 양팀 다 이제 루디 고베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풀멤버라고 보셔도 되고요, 양팀의 감독들이 각각 이제 명장이다라는 평가를 서서히 받고 있죠. 타이론 루 감독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 미네소타의 핀치 감독도 지난 시즌에 기대 이상으로 팀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뭐니뭐니 해도 화두는 물론 이제 조널이랑 카와이 레너드가 저번에 뛰기도 했지만 저희 채널에서 다뤄드리는 영상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두 선수, 특히나 조널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오늘 첫 경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기간이 길게 결장했던 선수들인데 오늘 다 돌아왔습니다. 보여드릴 장면이 정말 많아서요,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포인트로 경기를 보셔야 되느냐, 조널이 클리퍼스에 가세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조널 하면은 클리퍼스에 없던 2대2 게임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선수고, 또 이제 속공을 전개하고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었던 게 저 존 월이거든요. 그래서 조널의 가세가 클리퍼스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일단 시도 자체가 그런 장면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는 조널이나 주바치도 각각 1번과 5번 포지션에서 스위치 수비가 엄청 능란한 이런 선수들은 아니지만 각각의 포지션에서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지금 딱히 매치업 헌팅으로 털어먹거나 이런 식으로 공략할 대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 수비나 아니면 림 프로텍팅, 이런 수비가 클리퍼스가 모두 된다는 게 장점인데, 이번 시즌 클리퍼스가 건강하기만 하다면은 정말 48분 내내 약점 없는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는 클리퍼스가 두 시즌 전 그리고 지난 시즌 타이론 루 감독 부임한 이후에 3점 슛을 와이드 오픈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내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고, 효율적으로 3점을 던지는 팀이죠. 그리고 뛰어난 슈팅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스페이싱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인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그 스페이싱된 공간을 찢고 들어가는, 흔히 이제 슬래셔라고 표현을 하죠, 돌파에 들어가는 선수나 2대2를 맛깔나게 전개하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공간은 넓혀놨는데 의외로 공격이 단순한 이런 부분이 클리퍼스의 단점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공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리그의 모든 팀들이 코너 3점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스페이싱 하려고 애쓰는데, 클리퍼스가 그 모든 것에 선두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페이싱이 잘 되어 있는 팀입니다. 공격에서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3점을 많이 던지는 게 현대농구에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도 전혀 경쟁력 없는 팀이 아닙니다. 사실 미네소타 하면은 약팀 이미지가 너무 겹치다 보니까 클리퍼스랑 미네소타랑 하면 당연히 클리퍼스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이트한 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네소타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저는 이 경기에 이것 때문에 사실 했는데요, 니콜라스 바툼을 지금 주바치를 빼면서 투입을 해요. 이러면은 센터 없는 스몰 라인업인데 존 월, 그 다음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모리스의 윙, 그리고 바툼을 5번으로 쓰는 이런 데스 라인업이죠. 수비에서 정말 지옥의 스위치를 볼 수 있는 라인업을 지금 클리퍼스가 구사를 하는데요, 그거를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아니, 매치업 헌팅을 할 곳이 있어야 매치업 헌팅을 하죠. 물론 마커스 모리스나 니콜라스 바툼 같은 경우는 발이 좀 느려져서 슈퍼 핸들러나 이렇게 빠른 핸들러들이 공략할 만한 대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그 중에 찾자면이지, 마커스 모리스나 니콜라스 바툼도 어느 팀에 가면 다 훌륭한 수비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죠. 지금 미네소타가 경기 시작 거의 6분 동안 5점에 묶여있을 정도로 클리퍼스의 수비에 처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업의 장점이 수비만 노리고 강화하는 그런 라인업이 아니잖아요. 공격에서도 모두 3점을 던질 수 있는 아까 5명의 선수기 때문에, 흔히 이제 타이론 루 감독이 저 5아웃 5명이 모두 3점을 던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할 때 강조하는데, 지금 라인업도 그런 말에 부합하는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 공간이 넓어지면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슬래셔 중 하나가 저 존 월이었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느려지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빠르지만요. 어쨌든 간에 존 월이 공략할 공간까지 저렇게 넓어진다면은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거의 하자가 없는, 공격과 수비에서 완전 무결한 라인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도 이제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벌크업을 가져가고, 미드레인지나 3점도 성공률적으로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만 의외로 이제 골 밑이나 아니면은 이제 3에서 10피트 정도의 그 숏 미드라고 하죠, 그런 지점에서 레너드가 야투의 대부분을 시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레너드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간이 넓은 게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잘해주던 백업 빅맨이었던 하테슈타인 선수가 이제 팀과 이별을 선택을 하면서 주바치 선수가 벤치 타임에도 이어서 뛰고 있네요. 주바치 선수도 전통적인 빅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싱 잘 된 공간이 주바치 선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LA 클리퍼스는 약점이 도무지 없는 팀이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장면들을 보시면 이런 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팀에서 지금 포지션 대비 엘리트 패서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조너라고 바툼 이렇게 둘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패스의 질이 거칠거나 패스 길을 잘 못 보거나 패스 타이밍이 늦거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있어요. 그리고 2대2 공격 전개를 한다든지 속공을 전개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리퍼스가 좀 답답함이 많은데 오늘 경기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약점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호흡이 맞아 들어가고 이랬을 때 더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LA 클리퍼스가 지난 시즌까지도 약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인간미라고 할까요? 그리고 미네소타의 이제 공격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루디 고베어가 들어오면서 디안젤로 러셀의 2대2 파트너가 생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디안젤로 러셀과 루디 고베어의 2대2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고베어가 결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 보여드리는 건 좀 아쉽습니다만 러셀, 에드워즈, 타운스 이렇게 빅3가 건재하고 고베어 트레이드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스 선수도 지켰고요. 카렌서니 타운스 같은 경우는 루디 고베어와 이제 투빅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면서 굉장히 이제 다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루디 고베어는 오늘 사복을 입고 저렇게 벤치에 멋지게 앉아있네요.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의 엄청난 덩크가 나왔는데 사실 농구를 너무 예쁘게 한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 선수인데 이런 터프한 덩크슛도 꽂을 줄 압니다. 사실 미네소타의 공격을 보면서 좀 뻑뻑해 보인다든지 이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건 상대 수비가 클리퍼스이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도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에서 굉장한 승률로 이제 상위 시드까지도 넘볼 수 있었던 이런 팀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7위로 진출을 했었죠. 그리고 카렌서니 타우스의 공격 존재감이 골 밑에서도 엘리트 빅맨이지만 리그 역사상 최고의 슈팅 빅맨은 나다, 빅맨 중에 최고의 슈터는 나다 라고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빅맨이 가져다주는 그 스페이싱 효과가 엄청날 거고요. 그리고 미네소타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3점을 유려하게 던질 수 있는 이런 선수들로 외곽에 지금 다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클리퍼스의 장면들이 너무나 좋았죠. 1쿼터부터 10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면서 고베어가 빠지긴 했지만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에게 지난 플레인 토너먼트에서의 그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너를 선발로 올리고 레지 잭슨을 벤치로 내린 것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레지 잭슨 선수는 뭐 주전으로도 좋은 공격을 보여주긴 했지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고 벤치에서 1대1 위주로 공격할 때 그 예전에 오클라호마에서 뛸 때도 그런 롤이 더 어울렸던 선수예요. 자, 2쿼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미네소타의 저력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2대2 상황에서 디안젤로 러셀이 미드레인지 시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은 미네소타의 공격도 지금 전부 3점슛 아니면 골 밑에서의 득점을 어떻게든 노리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런 게 현대농구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게 이제 통계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평균으로 수렴하게끔 마련이거든요. 계속해서 골 밑과 3점을 두드리는 팀이 한 경기를 지고 뭐 두 경기를 질지언정 82경기를 하면 높은 승률을 기록하는 게 요즘 농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제일 잘하는 팀이 LA 클리퍼스죠. 타이론 루 감독이 부임만 이래로 LA 클리퍼스의 3점슛 성공률이나 TS %로 이제 말하는 야투 효율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리그 탑을 다투는 팀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런 팀들이 잘하는 팀이고 제가 뭐 특정 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투빅 라인업하고 3점슛 버리는 스페이싱 안 되는 라인업하고 이런 팀들이 무너지는 게 현대농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클리퍼스의 경기를 보시면서 조놀이나 지난 시즌에도 어쨌든 부상으로 마감을 했었던 폴 조지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이런 선수들의 폼을 아마 주의 깊게 보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조놀이나 지금 폴 조지가 리머텍을 시도하는 장면들을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부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구나, 몸 상태가 그만큼 좋구나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조놀 같은 경우는 아마 증명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리그 역사상 한 최근 3년 동안에 NBA 전체에서 가장 조롱 많이 당한 2명 꼽으라면은 러셀 웨스트브룩, 그 다음이 이제 조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널 하면은 이제 돈 많이 버는 대학생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조널이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본인의 플레이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고 장점 다 살아있다. 바이아웃으로 돈도 좀 포기하고 왔는데 이번 시즌에 우승 반지 끼면 더 멋진 결말이 되겠죠. 그리고 클리퍼스는 1쿼터나 2쿼터나 정말 이제 좋은 장면, 안 좋은 장면이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게 약점이에요. 패스의 질이 좀 떨어지고 드리블이 길어졌을 때 레너드나 폴 조지나 아니면 뭐 레지 잭슨이나 모리스나 이런 선수들이 무리한 샷을 던질 필요가 없는데 던지는 뭐 이런 셀렉션 문제, 이런 것들이 클리퍼스의 최근 3-4시즌 동안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계속 그런 건 보여요. 반면에 미네소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퍼스의 수비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뚫어내는 장면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빅3인 러셀, 타운스, 에드워즈 외에 지금 보이는 저 맥다니엘스 선수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그 반더빌트를 보내더라도 이 선수는 지키려 했죠.
그리고 미네소타의 저 답답했던 공격을 풀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브린 포브스 선수인데, 이 브린 포브스 선수는 샌안토니오 미러키를 거치면서 보여줬던 거는 슛 하나는 진퉁이다, 다만 이제 그게 전부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 오늘도 이렇게 막힌 혀를 뚫어주는 슈팅을 넣어줄 수 있는 슈터의 존재는 어느 팀이나 하나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브린 포브스도 미네소타와 굉장히 핏이 잘 맞아 보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카와이 레너드가 엄청난 무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레너드가 1쿼터에는 거의 뭐 설렁설렁 뛰었어요. 근데 레너드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프리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20분 이내 출장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거고, 레너드가 저렇게 버닝 해주니까 팀 분위기가 당연히 달아오릅니다. 클리퍼스. 특히나 마커스 모리스의 이 덩크슛까지 터지면서 분위기가 LA 클리퍼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미네소타는 어거지로 득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원한 모멘텀을 가져오는 득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폴 조지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 오프암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이텀이나 폴 조지가 저 오프암 사용으로 인한 오펜스 파울 이런 것들을 많이 범하죠. 근데 오늘 폴 조지가 그런 무리한 팔 사용 없이 저렇게 드리블 돌파가 간결하고 괜찮다는 거는 조지의 컨디션이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지금 2쿼터 중반인데 클리퍼스가 15점을 앞서갑니다. 공격은 아까 보여드렸고, 수비에서도 정말 물 셀 틈 없는 그런 클리퍼스의 전율이 돋는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요즘 현대농구 트렌드라는 게 매치업 헌팅인데, 약한 수비수를 불러내서 공략을 하고 뭐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약한 수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더 잘 알거든요. 얘 앞에서 야투 시도하면은 이게 안 좋은 샷인데 이런 걸 더 잘 아는데, 미네소타 선수들이 공 돌리기 바쁘네요. 그리고 오늘 클리퍼스의 공격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마커스 모리스나 폴 조지나 레너드가 뭐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공 질질 끌다가 팀원들 다 서 있게 하고 미드레인지 던지는 이런 야투가 지금 거의 없어요. 3점과 리머텍 위주의 플랜으로 바꿔온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공격들이 클러치 타임에서나 볼 흐름이 죽은 상황에선 필요한 공격인데, LA 클리퍼스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또 그게 효율이 3점 농구에 비해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프리시즌이라서 선수들이 롤을 좀 줄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클리퍼스의 그런 답답한 공격 장면들은 패스미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오네요. 그리고 패스미스도 좋은 걸 하려다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클리퍼스가 아직 가다듬어야 될 게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LA 클리퍼스의 기본적으로 패스나 BQ 이런 쪽으로 뛰어난 것보다는 슈팅 쪽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타이론 루 감독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많이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공격과 수비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스포츠잖아요. 야구처럼 뭐 공격한 다음에 수비 교대하고 이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농구는 이제 공격이나 수비에서 안 좋은 장면이 나오면은 반대로 이제 코트를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클리퍼스가 아까 같은 장면들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거죠. 미네소타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데 좋은 수비를 성공하고 나면 공격 코트로 넘어갔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에드워즈나 타운스 같은 선수들은 그런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재능들이거든요. 다 1픽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팀 상대로 했을 때 젊은 선수들이 막 들이대면서 공격이 잘 안 풀리는데도 자유투를 얻어가는 저런 부분들도 이제 클리퍼스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지난 플레인 토너먼트에서도 레너드가 없어서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네소타에게 왜 졌냐 하면은 결국 4쿼터 마지막에 저 정말 끝도 없이 뛰어다니는 미네소타의 에너지 레벨에 클리퍼스가 지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팀 상대로는 경기 끝날 때까지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맥다니엘스 선수의 엔드원 플레이도 그렇고 미네소타가 저력이 분명히 있는 팀이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립니다. 2쿼터에 아까 레너드가 버닝하고 모리스가 덩크하고 백보드 칠 때만 해도 엄청난 클리퍼스의 분위기였는데 1쿼터 10점 차에 비해 오히려 점수차가 1점 줄었거든요.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3쿼터에 빠지긴 했지만 LA 클리퍼스나 미네소타나 다른 선수들 다 내보냈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해서 3쿼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드가 빠진 클리퍼스고 존홀하고 레지 잭슨을 붙여서 출전시켰죠. 이건 뭐 대놓고 실험적인 라인업이고, 타이론 루 감독도 프리시즌인 만큼 승패에 연연하기보다 다양한 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폴 조지가 오늘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머리랑 수염도 저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정말 잘생겼네요. 폴 조지가 괜히 이제 간지로 유명하고 팬이 많은 게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했네. 팬이 많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실험적인 운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존월을 통해서 미스매치 공략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픽앤롤에서 패스 플레이로 전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성공률이 엄청 높아 보이진 않는데 타이론 루 감독도 아는 거예요. 우리 팀에게 돌파, 그러니까 슬래시적인 부분이나 2대2 전개 능력 이런 부분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쿼터에는 이런 실험을 다수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비는 타이론 루 감독 부임 이래로 완전히 이미 잡혀있는 팀이 클리퍼스고요. 카와이
카와이 레너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도 고베어가 없지만 15점 차로 다시 벌리는 저 클리퍼스의 저력, 그리고 분위기적으로 이 폴 조지의 덩크는 아까 전반에 나왔던 마커스 모리스의 덩크슛과 마찬가지로 점수차를 15점 차로 벌리면서 LA 클리퍼스가 경기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가져왔다라는 거를 상징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전반에 이제 수비적인 실험은 잘 되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3쿼터에는 수비를 루즈하게 가져가는 게 보여집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빠지기도 했고 조너라고 레지 잭슨을 동시에 기용하면서 사실 LA 클리퍼스가 수비가 되는지를 테스트할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격에서 공존이 가능한지를 이제 테스트해보면 몰라도요. 근데 클리퍼스의 고질적인 약점이 나옵니다. 점수차가 15점 차로 벌어지고 뭐 이렇게 우리 팀이 완전히 압살하는 것 같으니까 선수들이 하나둘 또 히어로볼 하기 시작하죠. 이게 그 레너드나 폴 조지는 물론이고 저 레지 잭슨이나 마커스 모리스 이런 선수들도 어떤 팀에서 1옵션스럽게 뛰어봤던 역할들이 다 있는 선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 히어로볼 기질들을 항상 갖고 있는데 항상 클리퍼스가 이제 조금 앞서면은 저렇게 드리블이 길어지고 개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농구는 공격과 수비를 쉴 새 없이 주고받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흐름의 스포츠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클리퍼스가 아까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니까 또 미네소타가 쫓아오잖아요. 물론 LA 클리퍼스의 수비가 전반과 다르게 조금 루즈해진 부분 이런 거는 감안은 해야 되지만 지금 클리퍼스가 순식간에 저 15점 차의 점수를 다 까먹는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이 미네소타가 뭘 엄청 잘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워낙 가서 안 좋은 공격을 하고 오니까 미네소타 선수들이 기세가 올라서 그냥 슛 던지고 리무 어택하고 이러면서 점수차가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 4분 만에 저 15점 차가 순삭을 당하는데 LA 클리퍼스가 예전에도 20점 차 이런 거 잘 따라잡히는 걸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었어요. 물론 잘 뒤집기도 하지만요. 20점 차 이런 걸 가장 잘 뒤집는 팀이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간에 2쿼터에도 15점 차, 3쿼터에도 15점 차를 내던 팀이 갑자기 4분 만에 점수차를 다 까먹고 이 경기가 또 접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주요 선수들이 빠진 이후의 경기는 프리시즌에는 좀 하지 않기로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 구간이 존재함으로써 미네소타에게 빌미를 줬고 미네소타가 결국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경기는 미네소타가 승리를 거뒀고 오늘 엄청난 활약을 했던 조널 선수의 감동적인 인터뷰가 또 있었는데요. 조널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 경기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